언론에서 미국 주택 가격이 급락했다 이런 보도들이 뭐 일면 머리 기사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런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때 그때 미국 주식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다. 이 거품이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채권, 주식 지금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죠. 사실 이렇게 거품이 발생한 것은 2008년, 2020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인 게 마샬 K죠. 마샬 K라는 것은 강의 통화량 M2를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GDP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근데 위기 때마다 이 마샬 K가 한 단계씩 올라갔거든요. 특히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정말 많은 돈을 풀어버렸어요. 2019년 말에 미국의 마샬 K가 0.7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분기 단 6개월 사이에 0.91로 29%가 증가해버렸거든요. 실물에 비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채권, 주식, 부동산에 다 거품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그 거품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많이 거품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 2월에 0.53%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3.47%까지 올라왔죠.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상당히 붕괴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은요, 명목 GDP 수익률하고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장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에서 2021년까지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연평균 6.2% 성장했습니다. 근데 10년 국제 수익률은 6.1%였습니다. 0.1%포인트 낮지만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미 의회에서 미 잠재 성장률을 추정해 보면요. 실질 GDP는 2.0%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명목 잠재 성장은 물가까지 고려하니까 한 4%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이 3.5%까지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붕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죠. 나스닥이 고점에서 30% 이상 떨어졌고요. S&P 500도 20% 이상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 20% 이상 떨어지면 베어마켓에 진입했다. 그런데 나스닥이 먼저 진입하고 S&P 500, 조만간 다우도 거기에 진입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주가가 그동안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품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버핏지수.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거죠. 시가총액을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미국 자금 순환에 나오는 미국 전체 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작년 4분기에 버핏 지수가 334%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요. 2000년에 미국에서 주식시장에 큰 거품이 발생했죠. 그때 210%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년 평균이 186%였거든요. 그래서 344%랑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최근 1분기 통계를 보니까 작년 3분기 334%에서 310%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0%도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미국 주가가 급락했으니까 3분기에는 저는 약간 우리 주가도 같이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등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미국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된다. 이 버핏 지수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미국 주가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가지고 명목 GDP가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근에 좀 많은 전문기관들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작년 말부터 미국 경제가 빠르면 올 4분기 내년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로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미국 가계자산,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4%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직전에도요, 한 48%가 최고치였었어요. 그런데 54%라는 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만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자금 순환이 우리나라보다 좀 빨리 발표됩니다만은 올 1분기 통계를 보니까 54% 작년 4분기에서 1분기에는 53%로 좀 낮아지고 있어요.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이 문제인데요. 주택시장에서 상당히 거품이 발생했죠. 미국의 대표적인 거 주택가격 지수 하면은 케이스-실러 20대 도시예요. 이게 2012년 3월에 저점을 치고요. 올 3월까지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만은 무려 124% 올랐습니다. 2006년 집값이 이때도 거의 이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많은 거 파생상품, 주택 관련,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에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때보다도 집값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집값 거품 여부를 판단할 때 물가, 그 다음에 소득, 렌트 같은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올랐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만, 미국 집값이 2012년 3월에서 올 3월까지 124%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기에 미국 소비자 물가는 최근에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26% 그쳤고요. 렌트도 40%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인소득도 54% 올랐죠. 미국 집값이 이런 지표에 비해서 2배, 3배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주택시장의 거품이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분적으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미국 사람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대부분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30년 모기지 금리인데요. 이게 2021년 말에 2.7%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8%, 조만간 6%를 넘을 거예요.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모기지 금융이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모기 금융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금융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얼마나 집을 사느냐, 그걸 나타내는 하나의 지수인데요. 이게 2021년 초에 981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니까 288로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 관련 여러 가지 통계 보면은 미국 주택 가격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것들은 주간 지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월간 지표 보면은 5월 신규 주택 세집 매매가 급감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착공, 허가 이런 것들이 6월 통계 보니까 급감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 가격이 정점을 치고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소득이 과거보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 가지고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죠. 그 미국 소비 함수 제가 분석해 보면요, 주가보다도 집값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 보면은 최근에 사상 최저치까지 기록했거든요. 여기다 집값까지 떨어지면은 미국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돼요. 일본 56%, 우리 46%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 경제는 절대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고 소비가 실제로 줄어들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빠르면은 6개월, 늦어도 12개월 이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면요, 제가 가끔 언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언론에서 미국 주택 가격이 급락했다, 이런 보도들이 일면 머릿기사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런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때 그때 미국 주식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그 시기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로 하면은 내년 상반기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미국 시장에서 채권, 주식 거품,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다 붕괴됐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차례는 미국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결국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이때 그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똑같은 추론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 얼마나 그 거품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해 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